우리 나유리가 특종을 했는데 단독 기사를 딱 보도를 했는데 요즘 포털이 뭐 AI가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말이야. 네. 이 기사가 조금 묻혀가지고 나 굉장히 속상하네.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안 했던 것은 돈 때문이었나? 그 믿는 거죠. 그동안 이런 일도 왜 없었고. 믿어?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왜 아니, 믿느냐고. 믿으니까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찌개지지.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네. 26일이죠. 방금 이제 그 신인 2차 드래프트가 끝났는데요. 네, 마감이 됐죠. 네, 그래서 1차 지명 한 10명 선수까지 포함해서 네. 총 110명이 이제 지명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새로운 이슈가 같이 있어요. KBO가 사상 처음으로 신인들 110명을 대상으로 전원 도핑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기사를 우리 나유리 기자가 특종을 했는데 단독 기사를 딱 보도를 했는데 요즘 포털이 뭐 AI가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말이야. 네. 이 기사가 조금 묻혀가지고 나 굉장히 속상하네. 이게 그냥 일파만파 네. 그냥 터져서 난리가 아유, 났었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속상한데 저의 역량이 부족했던 아무튼 것으로. 그래도 네. 단독 기사를 또 멋지게 또 아닙니다. 해서 네. 굉장히 좀 기분이 개인적으로 전 데스크 입장에서는 사실적 기대를 더 많이 한. 그래도 뭐 지면에는 또 우리가 또 비중 있게 한번 다루는 것으로. 네. 참 썩 그런데 이게 좀 유쾌한 소식은 또 아니다. 네, 전혀 반갑지 않은데 도핑 테스트가 사실 돈이 꽤 많이 든대요. 좀 놀랐습니다. 이게 네. 110명 도핑 테스트 하는데 수천만 원 듭니까 이게? 6천만 원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는 전수조사를 건데. 안 했던 것은 돈 때문이었나? 그 믿는 거죠. 그동안 이런 일도 왜 없었고. 믿어?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왜 아니, 믿느냐고. 믿으니까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찌개지지. 의심하고 싶지 않잖아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인데. 그래서 네. 그랬는데 이번에 도핑 테스트를 하게 된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지난달에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켰던 전 프로야구 선수죠. 네. 이여상 씨와 관련한 양물 그- 스캔들 여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상황이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죠? 네. 예. 그때의 고등학생 선수 일부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이 선수들이 참 드래프트에 참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죠? 일단 참가를 했고 일단 참가 자격은 되죠. 자격이 되니까 네. 참가를 했는지 아닌지 모를 때 일단 참가 자격이 돼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를 모르고 네. 구단에서 이 선수들이 누군지를 알려달라 해도 알려주지도 않고 네, 알려줄 수 없는 없는 상황이래요. 상황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깜깜이 상황에서 지금 드래프트를 했고 만약에 이 선수가 나오면 이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4년간 자격증 자유정지고 그건 아마추어에서 이제 주체가 돼서 징계를 내리지만 네. 이게 당연히 프로야구까지 그 징계가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4년 자격 정지가 네. 되니까 그죠? 야구 선수로서의 자격정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구단들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를 앞두고 만약에 상위 라운드에서 어떤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그 선수가 알고 보니 양성 반응이 나온 선수다. 네. 그러면은 구단 입장에서는 지명권 한 장이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선수가 거지. 제대로 어쨌든 입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KBO도 이제 대책을 세우다가 이제 찾아낸 게 도핑 테스트를 전원 다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번 이제 이여상 선수의 아카데미 전 선수의 아카데미와 관련된 해당 학생이 이제 지명이 된 상황이라면 내년 드래프트에서 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참 했습니다. 고육지책인데 네. 고육지책인데 일대 난리가 난 거예요. 우선 먼저 한번 짚어보자면 저는 이런 약물 스캔들이 나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믿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죠. 왜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런 그럼요. 약물의 네. 검은 손이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요. 지난 수년간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단 제로가 없었어요. 1도 있고 1명, 2명, 9명, 최대 9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선수들이 적발이 된 선수들 적발이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소년의 다른 어떤 스포츠까지도 포함이 된 네,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야구라 해서 이게 무슨 뭐 청정지대가 아닌 겁니다. 아닌 거고 적어도 어떤 사무국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바닥을 깨끗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안 했으니까 나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야 해도 돼. 해도 돼. 이렇게 하진 않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뭔지 모르고 주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학생들은 그렇게 지금 초지일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소명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금지 약물이 적발이 되거나 그다음에 그 표지 약물이 몸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바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네.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 모르고 받았다고 하는데 주위에서는 일부 시각은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알약도 아니고 어떤 주사를 맞는 상황이었대요. 되게 아팠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아파서 막 야 그래도 맞아 이렇게 막 안 맞으려고 그러고 했는데 주사를 맞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었을 건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맞으면 이게 무슨 주사지? 뭐 이렇게 좀 생각도 네. 해보는데 보통 비타민은 알약으로 먹고 그런데 비타민 주사 몸에 좋은 주사 보약은 우리가 주사로 맞진 않잖아요. 보약은 보통 먹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 어린 선수들은 초지일관 모르고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여상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검찰로부터 징역 2년 구형을 받았는데 약사법 위반이더만요. 약사법 위반인데 네. 약물을 이제 본인이 다뤘으니까 약사법 위반인데 자 그렇다면 이 선수들은 자 징계를 딱 받으면 4년이네. 네. 그렇다면 자 프로 선수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선수는 약물 딱 나오면 4년인데 4년 자격 정지입니다. 그럼 뭐 대학도 거의 못 가는데 그죠? 프로 그렇죠. 입단도 못 하고 4년이면. 4년이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구 선수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근데 프로 선수들은 적발이 되면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야구 계약에 보면 카다 반도핑 기구죠. 이 반도핑 기구에 프로 선수 제재 사항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카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만 조금 복잡해요. 종목마다 좀 다르대요. 첫 적발 같은 경우 프로 스포츠입니다. 축구는 4년 자격정지, 야구, 농구, 배구는 해당 정규 시즌 경기수의 50%입니다. 50%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72경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고의나 가실이나 부주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심사를 통해서 이 제재 경기 수가 절반으로 감해질 수는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더 무거워지죠. 처벌이 좀 더 무거워지고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연구 실격인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고의라는 부분, 부주의라는 부분 이것이 여러 그거 해서 한 2년 동안 경기 출전부터 연구 자격 정지까지 이렇게 또 바운더리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축구는 왜 이렇게 처음부터 4년이고 야구는 절반만 쉬느냐? 한국 이제 반도핑 기구 이야기는 뭐냐면 축구 같은 경우는 피파 있죠, 피파. 네. 피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래서 강하다. 야구는 사실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메이저리그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합 메이저리그, 기구가 없으니까. 메이저리그를 동경은 하고 있지만 메이저리그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우리 통합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내렸다고 하고 아마추어는 와다가 있습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의 네. 제재가 그렇게 돼 있대요. 아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IOC의 어떤 제재 규정하고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프로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좀 웃기는 상황인데 KBO의 단독적인 어떤 제재 규정이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참에 좀 더 강해야 된다. 한번 하는 순간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하는 식으로 약물을 딱 걸리면 그냥 바로 강력하게 지금 절반이라고 그래도 절반이면 진짜 뭐 그 절반도 큰 거죠. 절반도 크고 요즘은 딱 약물 한번 걸리면요. 이게 막 주홍글 씨가 끝까지 막 따라다니까 선수들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데 손을 대냐면 내가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면 솔깃한 거예요.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물망을 더 촘촘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재 그물망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여상 전 선수의 그런 약물 스캔들 여파로 지금 도핑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 피해자가 사실 무고한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두산의 올해 신인인 송승환 선수나 롯데 고승민 선수가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나서 뭐 이 두 선수도 괜히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거기 정말 짧게 이렇게 배웠다 그러던데.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선수들은 그 지명을 받고 이제 학교에서는 아무 일과가 없는데 프로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캠프 전까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카데미가 굉장히 좋은 대체제잖아요. 근데 수학학원, 영어학원 가듯이 간 거예요. 보습학원 간 거죠. 보습학원 간 거야 그냥. 나머지 공부한다고. 선수한테 배우는 거니까 직접 전 선수. 그래서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 두 선수는 이제 괜히 이제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당시에
구단을 통해서 이제 각자 굉장히 이제 결백하다. 입장 네, 표명까지 입장 했었어요. 표명을 예, 보도자료 네. 나오면서 아니다 이렇게. 예. 네. 그리고 실제로 두산 구단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송승환 선수가 아직 1군에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한 신인 선수인데 그렇죠. 이 시작도 전에 지금 너무 큰 타격을 입고 또 어린 선수가 정신적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네, 받았을 스트레스를 겁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여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 9월 말경에 선고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 확정되면 이제 구단 차원의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움직임입니까? 일단 송승환 선수 어린 선수에 대한 이제 명예훼손과 네. 일부 이제 언론들의 뭐 보도나 아니면 또 굉장히 이제 악플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정 보도 네. 요청 플러스 명예훼손 소송. 그렇죠. 명예훼손에 그것까지 대한 소송.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게 선수가 좀 강하게 이렇게 좀 선수의 의향이 좀 반영이 됐겠네요. 사실 송승환 선수도 이제 20살입니다. 네. 본인이 어떤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엔 조금 이제 힘들고 아직은 개인적으로 어리다. 고민이 아직은 많겠죠. 어린 네. 선수죠. 그러니까 구단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좀 많이 감싸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약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말씀을 조금 한 번씩 드리고 또 이게 주의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수도권의 어떤 A 구단의 담당자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은 약물을 뭐로 생각을 하냐면 약물은 도핑은 사실 도둑질과 마찬가지다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올바르지 않은 단계를 통해서 더 나은 걸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은 땀하고 시간을 들이잖아요. 나는 그때 남들이 땀하고 시간을 들일 때 난 다른 걸 하겠다는 거죠. 그 약물이 그것이 노력을 아주 이렇게 좀 축소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운동을 해도 덜 피곤하고, 그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게 솔깃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예 그냥 그 나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좀 더 제재를 강화하고 더 매수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이게 뭐 일 벌어졌을 때 그냥 자, 야, 일 벌어졌으니까 야, 시인들 상대로 110명 전부 다 한번 도핑 실시합시다. 물론 지금이라도 한 게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미 좀 더 빠른 이런 시기에 한번 움직였다고 그러면 네. 이미 안 했을 거예요. 또 아니 전수조사를 하는데 누가 그걸 합니까? 예? 뭐 6개월 남을 수도 있고 뭐 1년 남을 수도 있고 모발 검사하면 더 강하게 남을 수도 있는데 그거 누가 합니까? 안 하게 되죠. 안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사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이제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꼬리표에 대한 무서움 그다음에 알죠. 어떤 파장이 생기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은 뭐 충분한데 이런 좀 보이지 않는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지 못한 좀 사건 사고가 생기면서 파장이 조금 전체적으로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주로 약물 에이전트들은 와서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약물은 2주나 3주 지나면 몸에서 사라진다. 완전히 사라진다. 또는 뭐 24시간만 지나면 소변 테스트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서 선수들을 안심시키는 경우가 있지요. 있고 또 누구도 한다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그 선수로부터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 그래가지고 걸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좀 걸렸던 부분이 있는데 승부 조작과 마찬가지로 이 약물 같은 부분도 1차적으로는 선수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매번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또 문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어린 선수들까지 문제가 와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 네, 앞으로는 조금 이런 소식이 없기를. 네. 자, 오늘도 조금 무거운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